부모 모신 자식이 더 손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이번에 50년 만에 그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오랫동안 부모님 모신 그 자식이요, 형제들이랑 똑같이 나눠 가져갔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척까지 권리 주장하던 그 구조, 이번 3월 17일부터 정말 다 바뀌었거든요. 형제 자매 유류분은 사라졌고 효자 자녀는 보호받고요. 5가지 변화를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세금 폭탄까지 어떻게 피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부터 보여드릴게요. 형제 자매 유류분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배우자도 자식도 없이 돌아가시면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형제 자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목 내놓아라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30년 만에 얼굴 본 사촌이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권리 주장하던 그 황당한 일, 실제로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됐던 게요, 1977년에 만들어진 법조항이에요.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그대로 굴러왔던 거예요. 그동안 평생 부모 모셔온 자식이 형제 권리 주장에 휘둘리던 구조, 누구도 못 건드렸던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2024년 4월 25일에 헌법재판소가 도장을 쾅 찍었어요. 민법 1112조 4호. 그러니까 형제 자매 유류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거든요. 단순위헌이 뭐냐면 이 조항은 그날부터 못 쓴다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50년 묵은 조항이 그 한 번에 효력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부모님이 배우자랑 자녀 없이 돌아가셔도 형제 자매끼리 유류분 가지고 싸울 일 자체가 원천 차단된 거예요. 그동안 그게 말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 진짜 깔끔하게 끝났어요. 근데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 변화가 진짜 부모님들이 좋아할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변화. 이게 진짜 통쾌한 부분이에요. 연락 한 번 안 하고 부모 한 번 안 모신 자식이요, 부모 돌아가시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효자 자녀랑 똑같이 가져갔어요. 똑같이요. 학대했던 자식, 방치했던 자식도 사망신고만 뜨면 권리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라가 효도를 처벌하는 구조였던 거죠. 이게 2024년 9월 1차 개정 때 한번 손봤어요.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땐 부모가 자기 사망 시점 기준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서 반쪽짜리였어요. 그러다 2026년 2월 12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 자녀, 배우자, 모든 상속인한테 다 적용돼요. 엄마 집 담보 잡고 사업 망친 아들 1명, 평생 연락 끊긴 딸 1명, 이런 집 한둘 아니죠. 그런 자식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막을 길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방법은 2가지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으로 박아두거나 부모 돌아가신 뒤에 다른 형제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효자 아들이 가정법원 가서 동생은 30년간 연락 끊고 부모 한 번 안 봤습니다 청구하면 그 동생 상속분 0원으로 갈 수 있어요. 유류분 권리까지 같이 날아가요. 진짜 끝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가정법원에서 받아주는 자료가 5가지예요. 형사판결문, 진단서나 보호조치기록, 녹취랑 주변인 진술, 생활비 한 푼도 안 보낸 통장 내역, 그리고 장기간 연락 두절 정황. 이 5가지 중에 잡히는 거 지금부터 모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데요, 청구 기한이 있어요. 상속 개시 후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그 폐륜 자식 못 막아요. 근데 이 6개월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파트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 3번째 변화는 재혼하신 부모님들 꼭 보셔야 돼요. 상상해보세요. 못된 짓 한 자식한테 상속권 박탈 도장을 찍었어요. 끝났다 싶었죠. 그런데 그 자식의 배우자가 옆에서 슬쩍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을게요. 이게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우회로였어요. 앞문은 막았는데 옆문이 열려있던 거죠. 특히 재혼 가정에서요, 이게 가장 큰 불씨였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폐륜 의붓아들 며느리한테 흘러가는 일, 실제로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2026년 2월 12일 국회 통과한 2차 개정으로 이 옆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폐륜 상속인의 배우자는 이제 대습상속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격된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손주는 받아도 돼요. 무관한 손주까지 처벌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결격된 자식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는 못 받습니다. 손주는 통과, 배우자는 차단, 이렇게 딱 갈라놨어요. 이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진짜 끝이에요. 우회로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부모 모신 효자 자녀를 직접 보호하는 조항 변화 4번째.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자 자녀한테 좀 더 챙겨주신 거 있잖아요. 통장으로 1,000만 원 넣어주셨든 작은 아파트명의 미리 돌려주셨든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가 그거 너 미리 받은 거잖아. 특별수익이야. 다시 계산해서 내 유류분 내놔. 이러면 그 효자 자녀가 거꾸로 돈을 토해내야 했어요. 평생 모셨는데 토해내요.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다닌 사람 따로 있고 명절에만 손 벌리던 사람 따로 있는데 법은 둘을 똑같이 본 거예요. 댓글에서 착한 자식이 손해본다. 그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이게 정면으로 뒤집혔어요. 민법 1118조 헌법 불합치 후속입법으로 부양하고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빼주기로 한 거예요. 효자 자녀의 정당한 보상, 이제 법이 인정해줘요. 형제가 와서 그거 내놔 해도 안 통해요. 부모님 오랫동안 모셔온 자녀분들이요. 지금부터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법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부양하고 기여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지금부터 자료 안 모아두면 그날 가서 말로만 내가 모셨어요 해봐야 안 먹혀요. 냉장고에 반찬 없는데 마트 가는 거랑 똑같아요. 미리 채워둬야 그날 밥상 차리죠. 뭘 모아둬야 하냐면요. 통장 이체 내역, 생활비랑 간병비 보내드린 거, 간병일지나 짧게 매해둔 일기, 병원 동행기록, 진료카드나 영수증, 보험금 누가 냈는지 정리, 같이 사신 거면 주민등록등본, 동거기간, 이거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차곡차곡 넣어두세요. 그게 그날 분쟁 막는 무기예요. 엄마 입원하실 때마다 비용 다 된 큰아들한테 동생이 형 받은 증여만큼 토해내 그러던 거 있잖아요. 이제 안 통해요. 단 큰아들이 영수증을 들고 있어야 안 통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자, 마지막 5번째. 이게 약속드린 세금 폭탄까지 같이 푸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유류분 청구당하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원물 반환이라고 부모님이 남긴 그 부동산 자체를 떼서 돌려줘야 했어요. 친정에 살던 집인데 형제가 1% 지분 박아두면 그 다음엔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이 따라붙어요. 분쟁이 분쟁을 낳는 구조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법원 가는 거죠. 근데 2026년 3월 17일부터 이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민법 1115조가 바뀌면서 가액 반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동산 지분 떼주지 말고 돈으로 정리해라. 1%, 2% 쪼개기 끝났어요. 청구당해도 현금으로 한 번에 매듭 짓고 끝이에요. 살던 집은 그대로 지키고요. 단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니까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인트로에서 약속드린 세금 폭탄. 답이 바로 이거예요. 예전엔 가액 반환하면 이거 양도한 거 아니냐 하면서 양도세 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서울인정법원 20239 단 70391 판결에서 못 박았어요. 가액 반환은 양도세 부과 못한다. 국세청 해석도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본다예요. 미리 낸 증여세 있으면 환급도 가능해요. 여기에 더 큰 그림이 하나 더 붙어요. 2026년 상속세 개편안, 일괄 공제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합치면 18억까지 무세로 추진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부분이고요. 쉽게 그려볼게요. 부모님 자산이 30억이라고 쳐요. 예전 같으면 공제 10억 빼고 20억에 세금 붙고 거기다 부모 모신 효자 자녀가 받은 증여까지 특별 수익으로 잡혀서 도로 토해내야 했어요. 근데 이번 변화 다 적용하면요. 18억 공제 받고 효자 자녀 받은 증여는 특별 수익에서 빠지고 유류분 청구당해도 돈으로 한 번에 정리. 효자 자녀 손에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이 5가지 변화, 부모 모신 자식이 지금 당장 뭘 해둬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5가지 변화 한 줄씩만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형제 자매 유류분 끝났어요. 둘째, 폐륜 자식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셋째, 그 폐륜 자식 배우자까지 길이 막혔어요. 넷째, 부모 모신 자녀의 증여는 토해낼 필요 없어요. 다섯째,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 말고 돈으로 정리돼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봐요. 이번 변화는
이번엔 그동안 억울했던 효자 자녀 편을 들어준 거예요. 단 가만히 있으면 권리는 안 따라와요. 지금 당장 해둘 5가지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하나, 부모 부양 증거 모으세요. 통장 이체 내역, 간병일지, 병원 동행 기록을 폴더 하나에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이게 변화 4번째의 진짜 무기예요. 둘, 6개월 기한 챙기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폐륜형제 상속권 박탈 청구하려면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가야 돼요. 놓치면 끝이에요. 셋, 부모님이랑 유언장 한번 정리해두세요. 효자 자녀 더 챙겨주려는 부모님 마음 글로 명문화돼 있어야 변화 4번째가 더 단단하게 받쳐줘요. 넷, 부동산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가액 반환은 돈으로 갚는 구조라 현금성 자산도 같이 설계해 두셔야 갑자기 집할 일이 안 생겨요. 다섯, 상속세 공제 18억까지 늘어나는 큰 흐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랑 한번 상담받으세요. 이게 약속드린 세금 폭탄 매듭이에요. 부모님 모셔온 자녀분들 그리고 효자 자녀 한 명 두신 부모님들 이번 변화는 진짜 본인 편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그 권리 본인 거 맞아요. 비슷한 상속 증여 분쟁 사례 더 풀어볼게요. 채널의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